최근에 이제 들어서고 있는 자산의 양극화 시대, 독보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싶다면 결국 5세대 하이엔드로 가는 게 답이 될 것 같죠. 안녕하세요, 부자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자동차 같은 그런 분야는 3세대, 5세대 이런 세대가 있죠. 이제 기술의 변화에 또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그 혁신되면서 이렇게 무슨 세대 이런 식으로 정의되고는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그 세대가 있고 그리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최근 변화하는 그런 어떤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파트 세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단순히 오래된 아파트냐 또 새 아파트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지배했던 기술력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바뀐 그 라이프 스타일이 아파트의 어떤 세대를 결정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기술과 라이프 스타일 여기에 따라서 세대가 진화했습니다. 자, 세대별 요약표를 한눈에 한번 보시면요. 60년대부터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1세대 아파트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강남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아파트가 또 대중화되면서 2세대를 맞이했고요. 또 브랜드화되고 또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의 중심이 된 또 3세대 아파트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지상에 차가 없고 또 새로운 하이엔드 브랜드가 탄생하면서 4세대로 진화를 했고요.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막 이제 열리는 것 같은데요. 5세대 하이엔드까지 지금 우리는 엄청난 주거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세대 구분은 그 시기와 정의가 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점은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5세대 말씀을 드렸지만 5세대는 아직까지는 완성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1세대부터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는 1960년대에서 80년대 그러니까 주택난 해결이 급선무였던 시기이죠. 이때 보면은 여의도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나 반포 주공 1단지처럼 대부분 또 이제 복도식 구조에다가 투베이의 판상형 이런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낮은 층이었는데 점진적으로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좀 중고층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중앙난방이 또 도입이 된 것으로 중앙난방이 도입된 것만으로도 또 혁신이었죠. 또 현재로서는 재건축 시장의 이런 어떤 대상이기도 한데요. 위치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해당되는 아파트들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앞으로는 그 재건축에 대한 최상의 입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1세대 아파트들은 이렇게 충정 아파트, 마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여의도에 있는 시범 아파트 단지입니다. 위성지도로 본 상태죠. 그러니까 성냥갑 세워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리고 여기는 압구정 현대 지금 최고의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최고의 아파트 가격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현대 아파트 5차 34평 기준인데요. 이 부분은 평면도 부분을 참고용으로 올려놨습니다. 준공은 77년도에 났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세대입니다. 2세대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말 그러니까 강남 개발과 함께 아파트가 대중적으로 주거 형태로 이렇게 자리 잡는 그 시기였습니다. 2세대의 핵심은 계단식 구조와 그러니까 복도식에서 계단식으로 변화를 했고요. 또 지하 주차장이 또 등장을 하면서 생활의 편의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는 마통풍 구조도 보편화된 사항이었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생활이 정착된 시기도 이 2세대 부분에서 더욱더 정착된 시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많이 보급이 되었고요. 2세대 후반부에 가서는 또 일기 신도시 개발과 대단지 아파트들이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하 주차장, 여기는 지금 잠실 아시아 선수촌인데요. 1986년에 준공이 됐는데 여기가 처음 지하 주차장 도입이 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지하 주차장 입구 좀 좁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지하 주차장이 이제 들어서게 됐고요. 목동 신시가지 2단지 부분인데요. 참고용으로 가져왔습니다. 현재 사진이지만 이제 그 87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평면도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참고로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34평에 화장실은 하나 정도 이렇게 있었던 부분이죠. 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브랜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상에 차가 또 사라지고 조경이 또 공원처럼 또 변했죠. 그리고 아이들이 또 마음 놓고 아파트 단지에서 뛰어놀게 되었고요.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또 3베이 구조가 표준이 되기도 했고요. 또 단지 내 헬스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오면서 또 삶의 질을 따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가 세대로 직접 연결되는, 후반부에는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우산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죠. 또 그리고 고층 아파트와 또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주요 입지에 위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파트 조경 자체도 그렇고 건설사 브랜드, 여러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건설사는 자체 브랜드를 이름을 걸고 시공을 시작을 했죠. 자, 보면은 지금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는 2009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고요. 도곡동 타워 팰리스는 2002년도였었습니다.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들어섰고,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아파트로 반포 쪽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미안 퍼스티지 정원이 또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원이 좀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타워 팰리스 쪽에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쭉쭉 하늘로 이제 고층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부분이죠. 이렇게 3세대 아파트들이 들어섰고요. 자, 이 브랜드들을 보게 되면 두산에는 위브, 대우에는 푸르지오, 삼성 레미안, 이편한 세상 자이, 롯데 캐슬,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 되는 부분이 또 3세대 때 아파트들입니다. 자, 이제 4세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는 그런 어떤 하이엔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건축 구조도 무량판 구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층고를 높이고, 또 외벽은 커튼월 룩으로 외관을 좀 화려하게 꾸민 그런 어떤 아파트들이 등장했는데요. 아크로 리버파크라든가 레미안 첼리투스, 이런 어떤 고급 단지들이 대표적이죠. 또 이 시기에 또 4세대 아파트 쪽에서는 또 조식 서비스 같은 호텔급 컨시어지가 이렇게 보급되었습니다. 이 조식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편한 그런 어떤 아파트 문화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재건축과 함께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를 이제 공식화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DH, 아크로, 푸르지오 서밋, 롯데 르엘, 디파인, 오띠에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유독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레미안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는 고집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레미안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4세대 아파트에 이촌동의 레미안 첼리투스 웅장하죠.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서울숲 쪽에는 갤러리아 포레가 있고요. 그리고 아크로 포레스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지 내 수영장도 있고 요즘, 그리고 단지 내에 카페도 있고 이런 조식 서비스도 해주고, 또 이렇게 고급스럽게 또 정원도 꾸며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단지 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4세대 아파트들입니다. 자, 보시면 아크로, DH, 르엘 이런 하여튼 로고들 많이 보셨죠? 이 부분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도 이런 어떤 하이엔드 쪽으로 지향하는 그런 어떤 추세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5세대는 어떨까요? 대략 2023년 이후 분양 착공 중인 최신 단지들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모호하긴 합니다.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어떻게 됐든 이 5세대 하이엔드 부분에는 또 AI가 내 생활을 또 챙겨주고, 또 친환경 에너지로 관리비도 줄여주고, 또 층간소음 같은 획기적인 그런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또 입주자 취향대로 또
벽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변형 집 구조,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특히 5세대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것 같아서 곧 보편화될 것을 기대하긴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5세대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대부분 서울 또 수도권 쪽 그리고 광역시 정도에 이제 분포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조금 아쉬울 부분이죠. 이제 조금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하이엔드 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아파트에서 산다라고 하는 부분들 멋있겠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수영장도 외부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조식이든 중식이든 이런 어떤 뷔페 서비스, 그리고 이제 로봇이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이렇게 어떤 카페, 라운지 뭐 이런 부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4세대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또 화려한 커뮤니티 이런 부분의 아파트들이었다라고 하면, 이 5세대 하이엔드는 입주민의 건강과 환경 그리고 워라밸을 세심하게 또 살펴주는 완성형 라이프 케어, 이 부분을 지향하는 아파트가 5세대 아파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재건축 부분을 노린다. 그러니까 미래의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재건축 수익을 노린다라고 하면 1세대부터 3세대 정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이제 쾌적한 삶과 또 가성비가 좋은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 4세대 정도 갈아타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또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서고 있는 자산의 양극화 시대, 독보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싶다면 결국 5세대 하이엔드로 가는 게 답이 될 것 같죠. 최근에 가장 비싸게 입주를 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또 반포의 레미안 원데일리, 그리고 최근에 뭐 트리니 원 같은 경우는 분양가 자체에서 로또 맞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투자 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에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시는지,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자대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